오늘의 첫 번째 상담으로는 문자 한 통 들어와 있습니다. 에이럭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14,27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십니다. 드론 관련 주죠. 에이럭스 작년 11월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오늘장 초반에 15,670원까지도 터치하면서 이 종목 잘 가나 싶었는데 오전 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4.48% 밀려났습니다. 오늘 종가는 13,230원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변동성이 정말 크게 나타난 종목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또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매수가가 14,000원 구간이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청자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 신청을 해주신 분께 저랑 약속 하나를 하셔야 돼요. 상장된 지 3년이 안 된 종목은 좀 건드리지 말자,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서는 2024년 11월을 기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시가가 12,0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큰 하락을 이제 맞이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가를 이제 6,700원까지 이제 형성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고점까지 가는 데는 거의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구간에서 놀고 있긴 한데, 오늘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오늘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었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들어감에 따라 반도체에서 우리나라 드론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그에 따라서 에이럭스가 좀 괜찮지 않나라고 해서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기업 분석에서 뭐 IPO 기술 특례 상장을 떠나서 일단 영업이익은 3년 연속 흑자에다가, 물론 추정치에서도 견고하게 찍혀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밑에 BPS가 마이너스 51원, 161원, 그 다음에 갑자기 2,459원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BPS가 2,000원짜리인데 지금 14,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처럼 단기간에 올랐다 또 단기간에 빠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분봉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지금 음봉으로 나와서 시세 차익을 본 구간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이럭스가 한 번 더 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갔고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드론 시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 실적도 잘 나와줬고, 이렇게 본다면은 또 드론에서 이야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이럭스가 13,000원에 이제 종가를 마무리했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그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 저랑 약속하셔야 될 거는 웬만하면은 이제 3년이 지난 종목군들로 좀 건드리자.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드론 관련주로 봤는데 에이럭스 말고 PC 디렉트나 다른 종목을 봤었으면은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럭스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14,200원인데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15,6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매도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상장한 지 3년이 채 안 된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종목 고르실 때에는 되도록 새내기주들은 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전부 가능하시고요.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 한 통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주셨네요. 매수가는 42만 2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도 30%꽤 많은 편이시네요. 질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고점에 물렸는데 제 평단가 올까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알테오젠 최근 3개월 동안의 주가만 봐보더라도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에 45만 5,500원까지도 갔었는데 이게 한 달 조금 지난 12월 20일에는 27만 4천 원까지도 내려앉았었거든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3.57% 밀려나면서 종가 37만 8천 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알테오젠이긴 한데요.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알테오젠을 보자면은 전망치로, 그러니까 기술력에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 다른 기업과는 달리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도 뭐 상한가 스쿨에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종목 사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지수가 굉장히 많이 눌렸었을 때도 뭐 12월 전이었죠. 그쯤에서도 이제 종목 사연이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특허 분쟁 루머가 좀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회복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그때 또 한번 다시 달라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42만 2천 원 구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했었어요. 제 생각이지만 조정을 좀 오후에 주면서 개별적인 악재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가켄바이오도 같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제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방산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에서 시세 차익을 보고 난 뒤에 그 뒤에 좀 방산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수급이 쏠렸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수급이 단기적으로 방산 쪽으로 쏠렸다라고도 볼 때도 단기적으로 그냥 3.5% 빠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또 따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목군들하고는 조금 다른 유상증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에서 뭐 유상증자 이슈가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지금 2월 4일 날 공시가 나오고 유상증자 이슈가 공시가 나오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 3%에서 4%대 상승을 했었단 말이죠. 거기서 저는 왜 그러지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지만, 좋게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테오젠은 일단 좋게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유상증자라고 본다면은 뭐 보통주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기타 주식이었습니다. 이 기타 주식이라고 보면은 이제 43만 주 정도였거든요. 43만 주 정도 이제 발행이 되는데, 이게 뭐 사실 어디에 쓰이냐라고 봤을 때도 공장 신설에 대해서도 뭐 공장 신설에 대해서도 5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영 자금의 쪽에서는 뭐 1000억 정도 이제 쓴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데 앞서서 채무 상환이 이유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고 싶고, 이 증자 방식이 일단은 3자 배정입니다. 3자 배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주로 정리가 되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선주인데 상환 옵션이 존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상환 옵션을 이제 뭐 던졌을 때 그거를 이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주로 이제 부채로 이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선주 발행이 되면은 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상환 옵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된다면은 전환권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환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뭐 회사가 잘 돌아가고 좋게 흘러간다면 일단은 뭐 전환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우선주가 보통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주식수 대비 0.8%에서 0.9% 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550억 정도가 뭐 시설자금 투자, 그 다음에 1000억 정도가 뭐 운영자금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캐파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주식 가치는 약간 좀 희석이 되긴 하지만 캐파를 늘려서 잠재 성장률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희석되는 퍼센테이지보다는 성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캐파를 좀 더 늘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에 하는 또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쪽으로도 뭐 걱정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약에 이제 뭐 재무제표를 먼저 보자면 이전에 알테오젠을 봤을 때는 사실상 적자로 좀 기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컨센서스에는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점,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고 싶고, 어쨌든 간에 뭐 유상증자 1,500억 가량 하고 시설 투자나 아니면은 뭐 운영 자금으로 쓴다고 했는데, 지금 알테오젠을 보면은 다른 이제 제약사들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이제 뭐 부채 비율과 유보율 측면에서도 사실 이제 뭐 3대1 비율이라고 한다면은 됐는데, 지금 보실 때는 이제 부채 비율이 70%라고 하면은 곱하기 2를 합니다. 그 유보율이 거의 900% 가량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제약바이오보다는 유상증자를 좀 더 뭐 채무 상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그 정도 유상증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BPS가 2,800원인데 PBR이 34배예요. 이게 너무 높죠. 그래서 이렇게는 조금 높은 그림이긴 한데, 지금 이제 뭐 이슈나 어찌 됐든 간에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력 입증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2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지만 저는 다시 한번 45만 원 선을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3%가 빠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45만 원이 회복됐을 때 저한테 다시 한번 이제 종목 상담을 또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테오젠은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다시 한번 우상향 그림 그려갈 수 있겠다고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45만 원 뚫을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더 기다려 보시다가 45만 원 윗구간 오시면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유튜브 그리고 문자까지 가능하시고요. 문자나 유튜브 채팅 주실 때에는 궁금한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CNS 주셨고요. 매수가는 6만 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5%십니다. 영욱 전문가님 말 안 듣고 신규 상장주에 물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님을 향한 회초리를 한번 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상장한 지 정말 안 된 종목이죠. 공모가가 61,900원이었는데요. 사실 상장 첫날부터 밀려났고 오늘도 2.33% 하락했습니다. 종가 54,400원인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전문가님이 하는 이야기를 안 들은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에 또 중독이 되면 안 된다. 물론 이해합니다. 처음에 이제 뭐 상장되고 나서 수급이 쏠리고 거기서 단타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중독이 되는 순간, 이런 거에 세뇌가 되는 순간, 그 한 종목이 물리는 순간 우리의 계좌가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슴이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웬만하면 좀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LG CNS 제가 정말 미운 게 뭐냐면, 첫날에 이제 공모되기 이제 하루 전에, 상장되기 하루 전날에 이 언론에선 나오기를 이제 뭐 대여가 왔다, 뭐 LG CNS 뭐 신규 상장 대여가 왔다 이러더니, 다음 날에 신규 상장되고 나서는 대여가 어디 갔나?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그만하자. 그러니까 제가 늘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정교 꼴찌가 전학을 가면 평균이 오른다. 이 강의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LG CNS에 대해서도 뭐 계속해서 목표가가 하향되고 있고,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을 일단 하셨어요. 제가 팁 하나 드리는데, 이전에 에이럭스를 매수하신 분에게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LG CNS도 그렇고 에이럭스도 그렇고 3년 연속 적자는 아닙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하지만 BPS가 신규 상장을 할 거면 BPS라도 보자 이겁니다. 에이럭스도 그렇고 LG CNS도 그렇고 BPS가 지금 2만 원이에요.
그러면 LG CNS 일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61,900원에 최고가를 찍었다가 지금은 54,400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에이럭스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업 분석 볼게요. BPS가 161원에서 2,459원으로 갑자기 껑충 뛴 것도 이상한데 에이럭스가 다시 한번 또 15,600원까지 오늘 상승을 했었습니다. 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름이 2,000원짜리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LG CNS로 가봤을 때는 종합 차트를 봤을 때 얘 원래 이름은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LG CNS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은 괜찮겠죠. 3년 연속 흑자에다가 유볼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유볼도 봤을 때도 3,800%예요. 부채 비율은 150% 이하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재무제표 봤을 때도 안정성 지표 보시면은 유동 비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동 비율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3년 이후에 하자라고 했냐면 신규 상장을 하실 때는 저는 BPS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BPS가 곱하기 2에서 4만 원 구간에서 놀고 있으면은 그나마 단타를 칠 수 있겠지만 6만 원이나 5만 원 구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CNS 우리 시청자님이 제 방송을 보시고 제 말을 안 들으시고 일단 매수하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LG CNS 말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도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고 잠시 후 7시에 진행되니까 좋은 종목 받아가시고 LG CNS 말고 종목 교체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LG CNS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본다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인지라 당분간은 힘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선택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요. LG CNS보다는 이제 당분간 차트도 더 잘 그려갈 수 있고 앞으로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셔서 이번에 손실을 만회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의 살만나주 말씀 주실 거잖아요. 그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서 바꿀 종목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번호들 보이시죠? 빠르게 전화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주셨고요. 매수가는 52,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0%입니다. 장투용으로 샀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우선 이 종목 4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0.2% 내리면서 49,8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투자 의견 자체는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한국항공우주 저는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사실은 이제 4분기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바뀔 수 있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완제기 수출 그리고 이제 기체 부품 쪽에서의 성장성은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4분기 실적에서는 좀 부진한 것도 맞습니다. 4분기 실적에서도 부진한 것도 맞고 하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제기 그다음에 이제 기체 부품 쪽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것도 내년에도 이제 KF21 인도 말레이시아 폴란드 쪽으로는 좀 더 기대가 되고 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4분기에 이제 421억 좀 부진했긴 했죠. 하지만 이제 마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완제기 수출 쪽이거든요. 기체 부품도 전분기 감소했긴 했지만 이라크 기지 재건 사업에서 원가 종가에 따른 그런 이제 충당금도 190억 정도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일회성 비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 파업에 따른 이제 이런 기체 부품 실적 감소도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장 수익성이 좋은 완제기 쪽에서는 수출 매출 가이던스가 1조 6천억이에요. 거의 2배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4분기 실적에서 실망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소형 무장헬기 양산 사업도 이제 뭐 올해부터니까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올해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자면은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49,850원에 이제 종가를 좀 마무리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을 기점으로 물론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하방을 좀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해요. 하지만 이제 뭐 실적으로 인해서 뭐 부진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올해가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52,000원. 게다가 이제 비중도 20%신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좀 더 진행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약간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셔서 차라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49,000원인데 지금에서도 추가 매수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떨어져서 진행해도 되는데 저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48,000원에서 47,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긍정적인 말씀 주셨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48,000원, 47,000원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는 비중 더 실은 다음에 수익 극대화 전략도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주셨네요. 매수가는 34만 8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십니다. 오늘장 막판에 급격히 밀려났습니다. 0.66% 내려오면서 종가는 37만 5천 원에 형성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수익 챙기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이 관세 이슈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 바로 게임주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어제 39만 원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봐야지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뭐 컨센서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 아직 좀 더 수익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실적이 좀 더 잘 나와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배틀그라운드 쪽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매출 대부분이 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C 버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인데 해외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는 어땠을까요? 바로 7,600억이었어요. 지금 1조 2천억이라는 건 대략 이제 5천억 정도 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본다면은 크래프톤이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39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 준다면 저는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수익 구간이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구간이신 거 너무 축하드리는데 저는 좀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차트에서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실적에 대해서도 반영이 됐긴 하지만 저는 이번 연도보다 해외 매출에서는 뭐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9만 원 이상에서 매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갔을 때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해외에서 배틀그라운드 이 게임이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 더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9만 원 그 윗구간까지 한번 수익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살맛나주와 함께 돌아올 거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는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오늘의 살맛나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전영욱 전문가 검색하신 후에 입장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전영옥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은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맛나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살맛나주 수익률 탑5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순서대로 링크제니시스, 피델릭스, QSI, 한국무브넥스, 아톤입니다. 아톤과 한국무브넥스 100% 넘는 수익을 내면서 수익률 최상단을 지키고 있고요. QSI 70%대, 피델릭스 60%대 최고가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살맛나주의 AS도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1월 7일에 소개해 주신 현대 에버다임 봐볼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며칠 전에 1,800원까지 터치하면서 목표가도 시원하게 달성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봐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더 봐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주로 본다면은 저는 셰일 관련과 조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집중해서 보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조선 쪽에서도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지만 셰일 쪽에서도 좋은 그림으로 갔었죠. 그에 따라서 S&T 에너지에 대해서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이 저는 이제 현대 에버다임 쪽에서 또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쟁이 종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점이 저는 트럼프가 이제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이슈로 보자면 뭐 드릴 크레인 트럭 뭐 5대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크레인 트럭 5대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런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규모가 1,000조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하학적인 숫자긴 한데 지금 여기를 공략하고 있는 재건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이 저는 계속해서 더 기대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목표가도 짧게 드린 거는 일단 시세 차익을 보자라는 기점에서 드렸긴 했었는데 저는 좀 더 열어놓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 지금 뭐 목표가 도달하고 뭐 27% 최고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지만 저는 지금이 다시 한번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추가적으로 트랙 5대를 추가 공급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컨센서스에서는 100억으로 찍히고 있고 2023년에선 120억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00억 이상으로 찍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 계속해서 갈 때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BPS가 10,000원짜리인데 0.6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자리이긴 한데 BPS가 10,000원대인데 오늘 10,000원에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찝어드리자면 12,500원에 좀 찝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관세고 기강을 잡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한번 나올 때마다 튀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무언가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뜨문뜨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으로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이 오히려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2,500원까지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으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차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AS도 봐볼게요. 1월 14일에 소개해 주신 HP 테크놀로지 봐볼 거고요. 오늘 장에서 반응이 크게 왔습니다. 장중에 3,085원도 터치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0%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대로 전략 유지하고 가져가면 되겠죠? 저는 그대로 전략 유지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1월 달에서부터 1월 달이 아니죠. 뭐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작년부터 계속 유리기판 쪽, 반도체 쪽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유리기판 쪽으로 결국에는 반도체 수급 좀 몰렸고 유리기판 쪽으로도 수급을 몰렸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유리기판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1월 전에 무료 방송에서 계속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언가를 이렇구나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으셨던 분들은 저는 그분들은 유리기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추천 제시주로 나갔던 게 HB 테크놀로지 1월 14일이었죠. 이날에도 제가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유리기판 쪽으로 봐야 된다. 물론 유리기판이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저는 유리기판의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AI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그 열감을 잡지 못한다? 저는 오히려 유리기판이 좀 더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리기판 기술력도 괜찮은데 지금 이슈 타고 테마성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HB 테크놀로지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전략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조금 더 끌어보면서 목표가 도달까지 함께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AS 종목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브넥스고요. 2차 목표가까지도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8,510원까지 터치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오늘은 꽤나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재진입도 가능할까요? 저는 오히려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뭐 공급설, 한국 무브넥스가 뭐 로봇 관련 부품을 뭐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무브넥스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사실상 이슈 안 보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으로만 가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온 다음에 추가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과열 종목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하한가로 맞이를 했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5,500원까지는 좀 열어두었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도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2025년 측면으로 봤을 때도 로봇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한국무브넥스가 제가 어떻게 이걸 잡아드렸냐에 대해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은 결국은 기업 분석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가 결국에는 뭐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다른 데 투자를 한다거나 판관비가 늘거나 인건비가 늘거나 그렇게 하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꾸준하냐 안 꾸준하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앵커님도 아시잖아요. 이 시장에서 가장 잘 살아남는 건 결국에는 네. 수익률 중요하죠. 하지만 누가 오랫동안 살아남느냐 이거예요. 다른 분들 보시면은 물론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사업도 그렇고 모든 측면 모든 분야에서는 누가 오래 살아남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영업이익이 꾸준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매출액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났죠. 좋은 그림입니다. 그에 따라서 유보율 부채 비율도 제가 150% 이하의 100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진짜 유보율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고 3년 연속 적자인 종목을 매수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오늘 뭐 그래서 부채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저는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뭐 BPS 측면에서도 1,700원 정도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 공급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하한가를 맞이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공급이 되든 말든 간에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하한가 맞았으면은 하방을 이제 5,4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봐도 괜찮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만약 매도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면서 기다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400원에서 5,500원까지 좀 열어두고 지금 이제 하한가를 맞이했는데 그래도 5,500원에서 5,400원까지 열어두고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매도 못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재진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5,400원
28권까지 하방 열어두고 다시 한번 수익의 기회 엿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으로 아직 수익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 큰 걱정 없이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자, 이렇게 지난 세 종목에 대한 AS 쭉 봐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살만나조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은 어떤 섹터의 종목일까요? 오늘 섹터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이제 네. 제약 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꽤나 오랜만에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제약 바이오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왜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실적 장세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우리 사랑하는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들께 이제 제시를 해 드리는데, 제약 바이오는 좋지 못한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AI 시대가 도래했지 않겠습니까? 2025년. 그래서 제약 바이오와 AI가 엮이면서 실적이 안전한 쪽으로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와 AI가 엮이면서 실적이 안전한 그 종목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바로 폴라리스 AI 파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AI 들어가고 제약 바이오인 거 딱 눈치챌 수 있는 종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I 모델, 그러니까 ASK DOC 개발에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를 했고, 이런 이름만 들어도 폴라리스 AI 파마가 계속해서 인공지능 모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개발에 착수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서도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 뭐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 나름이겠지만 제약업체에서도 이제 뭐 원료의약품을 이제 전문으로 제조를 하고 있었고, 이 뭐 신약 원료 생산을 하고 이제 뭐 계속해서 좋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폴라리스 AI 파마 같은 경우에서는 꾸준하게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전에 제약바이오가 상승했던 이유가 여쭤보자면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었잖아요. 네. 어쨌든 뭐 금리 인하는 좀 더 진행될 거다. 물론 뭐 미국에서도 뭐 인플레이션,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뭐 좀 지체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꾸준히 이제 금리는 인하될 거고 제약바이오도 관심을 갖긴 하겠지만, 저는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측면, 그러니까 제약업체에서 신약을 개발할 때도 AI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신약을 개발했을 때 10년 이상이 걸리는 걸 3년으로도 단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AI가 각가지 다른 분야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랑 엮여 있는, 그러니까 AI를 사용해서 신약을 개발을 하든 AI를 좀 엮어서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저는 이제 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단에서도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과 부채 비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유보율은 2021년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부채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이런 그림 속에서도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폴라리스 AI 파마가 중요한 거는 뭐죠? 바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에요. 유동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부채 비율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 파마를 보자면은 지금 이제 뭐 보자면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뭐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양호하죠. 지금 AI 섹터 엮인 제약바이오가 지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유동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많아질 때 그 시점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유보율은 2000%에서 1800%로 좀 소폭 하락했긴 했지만 그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같이 하락했다는 점, 게다가 이제 BPS 대비 PBR은 0.7배에서 꾸준하게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가봤을 때 다시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이전에 2024년 1월 그리고 5월에 가장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을 비교해보자면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가 탑승해도 낮은 가격에 탑승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뭔가가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네, 뭔가가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과거로 봤을 때 여기서 음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기서 11월 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양양양양 나와주고 윗꼬리가 하나 나왔죠. 근데 그 윗꼬리가 나왔을 때도 양양양 마지막 양떼 윗꼬리가 나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가 있었고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무효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무효라고 쳐보고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을 했을 때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밑에를 보셔야 돼요. 여기 밑에를 보면은 여기 좀 확대를 해드리면은 무슨 색깔이죠? 앵커님 여기 무슨 색깔이죠? 무슨 색깔이죠? 그거? 빨강색입니다. 네. 예. 이게 어떻게 음봉입니까? 여기 종가가 이제 6,060원이고 여기 종가가 6,060원. 요것도 양봉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로 봤을 때도 양양양양으로 쳤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15%가 났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3.5 곱하기 2를 하면 7, 7 곱하기 1을 하면 14. 그게 74의 법칙인데 14 곱하기 1을 하면 28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고가가 27.27%까지 갔고 종가가 15%. 종가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고가에 1을 더하면은 14 대 28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가격 전략을 아직 안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까먹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일단 폴라리스 AI 파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시초가에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초가에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에서 추가 매수할 여력을 좀 남겨두신 다음에 1차 목표가는 8,2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200원 목표가 도달했을 때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AI 파마였고요. 이 종목 차트상으로 우상향 그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저희가 1차적으로 8,2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종목은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종목은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힌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저희 힌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트럼프 수혜주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 이거 보자마자 사실 테슬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네. 우리 국장이잖아요. 그쵸. 뭐 테슬라 쪽도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뭐 제가 이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다른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 쪽도 맞긴 한데 저는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할 거다. 테슬라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전기차 보조금 저는 테슬라한테는 좀 안 통한다고 보고 있어요. 보조금을 폐지한다. 그래도 테슬라는 잘 팔리는 차는 잘 팔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의 힌트는 테슬라 쪽이 아닙니다. 오, 그럼 어느 쪽일까요?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또 갖고 왔습니다. 실질적인 수혜주 우크라이나 재건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열어볼게요. 두 번째 힌트로는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외국인은 안 담나요? 외국인도 조금씩 담고 있긴 하지만 저는 네. 요즘 기관에 대한 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담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기관이 좀 세게 담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담긴 담았는데 기관만큼 크게 담진 않았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 심의상 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을 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에 대한 승률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률 좋은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두 번째 힌트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 힌트 봐볼게요. 안정적인 실적과 저점 매수 구간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거. 그쵸.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거 결국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뭐 셰일 쪽에서도 봐야 되고 조선 쪽에서도 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조선 쪽 그리고 뭐 방산 쪽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크라이나 재건이 정말 큰 상승을 이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현대 에버다인 같은 종목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늘의 살맛나주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설명드릴 거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찍고 바로 입장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전영욱 전문가 검색하신 후에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